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들과 상경례 자리를 가졌지요. 무효표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원팀까지 가기에는 내용이 좀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4강 후보 간 1대1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다가오는 대선 국면,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네. 오늘 이제 의원총회 갔어요. 예. 의원총회 가서 의원들 다 만나서 악수하고 네. 이제 우리 원팀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자 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팀은 민주당의 전통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를 마쳤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전 분열,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적전 분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 핵심적인 사람들 간에 분열이 생겼다. 이건 아주 위험 신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낙연 지사는 후보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승복을 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의 캠프 사람들은 아직 승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지법에 이번 경선에 무효라고 가처분 신청 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40%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30%는 홍준표를 지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그대로 예정대로 우리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 완전히 그런데 경선이 그동안 워낙 치열했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다시 결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해단식에 때 발언했었죠. 원래 이제 이낙연 후보가 발언이 우회적이고 두루뭉실한 화법을 잘 구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센 발언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경선 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없는 사실조차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고 정치 자격이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정말 초고강도 발언인데 그럼 앞으로 선대위에 참여를 하더라도 몸은 가고 마음은 떠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앞으로 이게 원팀, 민주당의 원팀이 정말 쉽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안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잠깐 있다가 저한테 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들을 또 들었고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그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네, 그죠. 아까 그쪽으로 가시오. 질문 딱 2개만. 질문 2개? 잠깐만.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 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수석 당원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제가 또 인사드리는 게 도리이고 이번 주에는 사실은 시간상 또 제가 안 돼서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제가 인사드리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끌어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전화도 걸었고 그리고
서른 의원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만 예. 서른 의원하고도 예. 화해를 지금 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서른 의원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원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원팀 종류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외형적인 원팀은 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예. 또 이낙연 후보가 공개적으로 뭐 승복 선언을 했으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면적인 이제 원팀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만나보거나 연락해본 사람들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참 쉽지 않겠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친화력이 있습니다. 네네. 다른 후보와 달리 그렇기 예. 때문에 의외로 빨리 또 수습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친화력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그런 친화력을 좀 더 보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올해 해묵은 정말 꽁꽁 얼어붙은 얼음 같은 그런 마음을 이낙연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건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재명 리더십을 한번 판가름할 수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번 잣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지층이 같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뼈 있는 해단식에서 뼈 있는 그런 발언을 내놔서 관심이었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뉴스 Q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일부 지지층에 대해서 뭐 일배 같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됐고,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오늘 또 사과하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자, 그 두 발언을 차례로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지지자분들의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부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민주당 내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당시 이제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막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가 이제 기자로서 옆에 지켜보고 20대 대선까지 왔는데요. 제가 그 많은 8번의 대선을 치렀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제가 겪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유력한 후보가 승복 발언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강성한 그러니까 당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 발언을 하는 고강도의 승복 발언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가 집권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지지층을 향해서 일배 그러니까 구구 집단이라고 비판을 했던 경우 이런 게 두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희한한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지 참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 매일매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재명 지사 또 송영길 대표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건 아마 이번에 일베 발언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전화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열성 지지자가 하루아침에 구구 집단처럼 이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불만과 반감이 좀 가라앉히려면 상당히 좀 송영길 대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대위가 출범할 겁니다.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유시민 전 이사장 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본인이 당장 정치 활동을 하거나 캠프에 들어가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본인도.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여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데 본인은 상당히 이 친노 친문 혹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한다고 본인이 다만 이제 이번에 사퇴를 하면서 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정치는 않겠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겠고 예. 공직에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캠프에 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화면에도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알릴레오 활동을 계속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117만 명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릴레오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정도 할 했냐면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측면 지원? 예? 측면 지원이요. 측면 지원. 뭐 알릴레이 활동 계속 제가 한다고 진짜 그 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 또 하나 뭐랬냐면 예. 말과 글로 세상 사람들과는 소통을 하겠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정치공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예. 선거를 측면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상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이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건넸고요. 예. 근데 따로 이제 비공개 회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또 비공개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언제쯤 이렇게 정식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마련할까요? 조금 전에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곧바로 두 사람이 만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두 사람이 빨리 공개적인 사람 만날수록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불과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검경이 말이죠. 철저하게 대장동 사태를 파헤쳐라 예.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놓고 바로 그 수사 대상 중에 핵심적인 사람을 예. 바로 또 단둘이 만난다 하면 야당인 언론으로부터 이제 맹렬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과거 권력의 법칙상 보면 이미 현직 대통령과 예. 집권 여당 대선 후보 간에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요? 그렇습니다. 서로. 예. 예. 어떻게 그게 보이지 않는 기싸움? 후보는 어떻게든지 현직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예. 현직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레임덕 없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거리두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역대 마지막 대통령이 구사했던 이제 전략은 안개 전략입니다. 안개 전략이요. 오리무중전 직접 세게 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리두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가야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본인이 신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거죠. 그렇군요. 안개 전략. 예.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자, 예.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가 워낙 크게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은 단순히 땅과 부동산의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예. 그는 대한민국 민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민심은 곧 부동층의 민심이고 그는 곧 중도층의 민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땅의 문제가 삶의 문제다.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층이 지금 전설을 이탈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예.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70%는 이재명한테 안 갈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70%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이제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최대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고 예. 결국은 치열하게 여야 후보가 맞붙는 상황이 오면 예. 지지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번 경우는 좀 이제 드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예. 나머지 이낙연을 지지했던 후보나 캠프의 주요 정치인들은 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질 거라고 걱정하고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예. 그리고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예.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들이 나중에 공천받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 통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고 예.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 만약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이 상당히 입지가 어려워지면 바로 이어서 있는 이제 총선에서도 예. 그야말로 과거의 친박 친이계처럼 완전히 우리가 몰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예.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고 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예.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이제 일부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권력의 법칙이라는 게 항상 권력의 법칙이라는 선거의 게. 법칙이 있는데요. 네. 경선을 그렇게 몇 달 치르면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어떤 지지 그룹이 아성처럼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합류하고 그 틀 안에 참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찍 경선 전에 어느 쪽에 줄을 서는다 이른바 이렇게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뒤늦게라도 참여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탕평 캠프라고 한다면 누가 일찍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중에 눈치 봐서 눈치껏 이리저리 가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보듯이 선거 끝, 경선 끝은 대단히 매몰차고 아주 냉철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이나 나머지 후보 캠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불안하고 걱정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제일 껄끄러워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지지가 아니라 상당히 반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제3지대나 중립지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본인이 가까웠던 이제 참모들이나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을 윤석열 캠프에 보냈다라고 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보는 게 아마 큰 틀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예. 비판을 했어요. 뭐냐면 어제 그 지난해 있었던 징계, 예. 2개월 징계에 대해서 적법했다. 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법원에서. 예. 그 판결이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정치활동 중단하라. 예. 그리고 친일파가 지금 독립군 행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노련한 정수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노련한 전략이다. 예, 지금 대장동 사태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빨리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본선 분위기를 빨리 띄워야 그렇습니까? 대장동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나머지 악재들을 묻힐 수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로 가면 이른바 도덕성 논란, 논쟁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 예. 양쪽 다 도덕성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는 둘이 붙으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TV 토론한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때리기를 한 공개적으로 빨리 좀 그렇군요. 강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당내 갈등이 조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걸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밖으로 돌리는 거죠. 예, 대외 전선을 그건 뭐 강화하는 방향. 흔히 전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쟁에서 그 원은도 그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외부와 적과 앞으로 세게 그럼 붙을수록 공세 수위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쟁 분위기를 세게 붙여야 내부적으로 단결하라라고 예. 이제 얘기를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캠프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전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붙으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어찌 됐든 원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오늘 국민의힘이 1대1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올랐습니다만 1대1로 토론을 하는데 네. 홍준표, 윤석열 1대1 토론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예. 아주 뭐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는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 하면 10번 넘게 지금 TV 토론을 하는데 아마 오늘 가장 치열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혈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튀길 정도로 혈투가 싸운다는 거, 벌어질 혈투라는 것이다.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일 서로 간에 세게 맞붙었던 윤석열, 홍준표가 지금 맞짱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홍준표 후보가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당 해체론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검찰 후배라고 적당히 했는데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예. 오늘 TV 토론은 가장 볼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당해체 발언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판에 오니까 여당 따로 없더라. 예. 정권 교체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하는데 직접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표정과 언성이 엄청 높고요. 손을 이제 특유의 이렇게 칼바람을 막 일으키는 제스처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아주 세게 이게 어떤 후폭풍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줄 예상할 알고 있었다? 텐데 예, 저는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의도된 저는 다분히 계획적인 저는 센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오늘 TV 토론에서 보나마나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맹렬히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대1 윤 후보로 공격하겠죠? 예. 특히 또 1대1로 홍준표가 맹렬히 공격 일변도로 가면 나머지 부동층이나 혹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지금 민주당도 되게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과도한 내부 총질 아니냐?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주자라고 하면서 국민힘 내부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몰리는 집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고강도로 얘기하지 리가 없거든요. 정신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렇더라도 실은 뭐 1인 뭐 망은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윤석열 예. 후보가 의도되고 계획된 발언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 좀 이해가 안 가긴 이해가 안 해요. 간다. 저는 주변에 충분히 그런 정치 선술이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충분히 제가 그래서 저 발언 다분히 되고 저기 세게 논란이 될 경우에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보수층이 결집하면은 지켜주자라고 왜 내부 총질에 예. 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좀 깊이 분석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예. 윤 전 총장한테 그거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사실, 누구도 예.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완구 전 총리가 별세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자리를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 대망론의 중심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충청은 늘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저는 이제 이완구 전 총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예. 있는데 이번에 이제 71살 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맞습니다. 만약 이번에 암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 될 사람을 밀어준 그렇다면 충청도는 네. 저는 상당히 이 고루고루 후보들을 분산해서 실리주의적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몰표를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실리를 취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 도시로서 우뚝 쓰고 요즘 영충호라는 얘기 많습니다. 영남, 충청도, 호남이다. 영충호. 영충호라고 예.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면은 예. 우리가 인구로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로나 행정도시 위상으로나 호남은 제꼈다. 이제 우리 영남만 제끼면 제1도시가 된다. 대통령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충청 대망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 역대 대선보다 어느 때보다 가장 먼저 이번 대선에 충청도 사람이 특정 후보 쪽으로 가장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종필 총리가 97년 대선 때 가장 충청도 사람 지지를 받았을 때가 대전에서 4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충청도 사람 그랬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한테 80% 90%가 갈 때요. 갔을 40%를 넘지 때도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JP한테. 예, JP한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손해도 많고 충청도 핫바지론이다. 막 이런 비판이나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덕분에
적절하게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나누어주는 실리적인 이번에도 투표라는 쏠림 덕분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실리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막판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상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번 대선은 중도층이 중요한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도층의 핵심이 충청도거든요. 아. 호남이나 대구나 부산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표심이 예. 나타납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예. 근데 충청도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부동층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20, 30대고 영세민 자영업자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예.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충청 표심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 예, 막판 늦게 빵 터지는 게 이제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그맨들이 아주 많은 도시, 개그맨 도시 한때는 50% 가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충청도 출신 개그맨이 많냐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빵 터지게 하는 게 말하자면 그 유머랑 개그의 그 속성하고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정훈이나 이용자라도 뭐 신동엽이라든 전부 다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표심이 중도층의 표심이 막판에 빵 터지는데 충청도 예.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한 역할을 그런데 할 이준석 겁니다. 대표 보니까 부울경 지역 예. 가서 지금 뭐 오늘 토론회가 부울경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 대선의 최대 승부처다. 상주하다시피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울경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울경도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예. 상당 부분이 표심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까지 배출하고 예, 예. 3명 대통령 배출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반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전국의 지지율 중에 제일 높게 나오는 데가 부산 경남 PK입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예, 지지율 여론조사 정치지율을 가장 보면, 높게 나오는 야. 지역이 부산 경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 부산 경남에서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아마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만 본다면요. 오늘 현재까지만 본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